종균 선택을 못 해가지고 호되게 당한 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느타리 균상재배, 발효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균회사 종균을 좋아 믿었어. 뭐 해서 종균이 왔어. 종균이 와서 보는 뚜껑을 열어 종균 입장할 때 보니 색깔이 있어. 이거 곰팡이 색깔 아니야? 파란 색깔 나와. 이거 쓰지 말아야 돼. 쭉쭉쭉 빼놔. 반밖에 못 써. 오늘은 종균 접종하는 날인데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 못 쓴다. 종균이 부족하잖아요.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 종균 이래가지고 나 어떡할래? 종균 뭐 써도 된대. 그거 믿고선 썼다가는 그냥 뭐 곰팡이 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 유관 검사는 할 줄 알아야만이 자기가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균은 뭐 최소 만들 줄은 몰라도 최소 볼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균을 유관 검사를 제대로 그림이 있는지 이렇게 그 무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색깔이 있는지 톱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톱밥이 이제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균사가 뭐 치밀화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종균을 볼 줄 알아야만이 재배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배자는 종균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연구자들이 써놓은 논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거 단계까지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통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게 요건데 동그란 모양인데 소비자가 원하는 건 동그란 모양이야. 재배자는 버섯 킬 때 소비자 생각 안 하고 네모난 모양 만들었어. 그럼 못 팔아먹는겨. 못 팔아먹어요. 그걸 어떻게 팔아먹겠어. 그러니까 재배자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도 연구 논문도 가끔 읽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패턴도 읽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계장비 설비라든가 뭐 이런 거 혼합 레시피라든가 종균 만드는 방법이라는 종균이 어떻다는 것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재배자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섯 재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일반 농사처럼 생각했다는 큰 낭패를 올 수 있다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배자는 기계도 달아야 될 줄 알고 살균기 저렇게 큰 살균기 뭐 기계도 보일러도 떼줘야지 살균기도 조작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입봉기가 고장났어 뭐 입봉기 수리하는 사람 바로 어떻게 부를까 바로 배지는 지금 물에 젖어 있는데 이거 하루 지나면 산편해서 못 써요 버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입봉기 바로 고쳐야 돼요 입봉기 고쳐야지 그 다음에 균사 배양할 때도 배양실에 뭐 온도도 맞춰야지 습도도 맞춰야지 그 다음에 냉동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뭐 귀로 듣고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재배자가 할 일이 이게 버섯을 단순하게 버섯 킨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재배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배자 할 일이 되게 많아. 하나부터 10까지. 기계, 입봉기 기계, 혼합기 기계, 모터, 그 다음에 입봉기도 마찬가지 살균기 조작 방법이라든가 왜 그렇게 배기를 왜 해야 되는지 스팀은 뭐 어떤 스팀 온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우리 살균기는 한 20누베 정도 되는데 보일러는 뭐 어느 정도의 스팀이 들어가줘야 거기가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살균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보일러 용량이라든가 보일러 그게 이제 어떤 기름 보일러가 좋은지 가스 보일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연료 전기 보일러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만이 재배자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재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합기 기계다 그러면 혼합기 기계를 만드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톱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톱밥을 만드는 사람한테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이 톱밥의 성격 이런 것들을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톱밥 성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톱밥의 성격도 알아내야 되고 이런 기계도 기계 성격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철이긴 한데 철로 만들어서 철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같은 철판이 아니더라고요. 여름에는 얘네들 철도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철도 늘어나고 겨울에는 또 쭈그러들고 모터의 용량, 세기, 회전 속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종균도 마찬가지고 종균에 만드는 수분들, 종균도 이제
균사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그 수분율, 종균 만들 때 수분, 우리 그 배지 만들 때 수분하고 또 달라. 그래서 그 습, 그 다음에 균사의 그 어느 정도 영양원, 종균 만들 때 영양원은 배지에 만들 때 영양원은 또 달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톱밥 종균이다. 그러면 배지, 우리가 영양원은 보통 재배상에 있어서의 영양원은 기질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이 톱밥이고, 영양원이 20 정도, 8대 2 정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8대 2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배지 조성하는데 8대 2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7대 3, 5대 5 이게 아니고 8대 2가 있어요. 8대 2가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표고의 우리 그 영양원 성분표, 그러니까 음식으로서의 성분표죠. 거기 보면 칠수 함량이 2g이야. 2%밖에 안 돼. 그래서 20%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원이 나머지 수분, 무기물 이런 거, 그 다음에 질소원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맞춰서 보통 8대 2가 톱밥이 8이고 영양원이 2 정도. 요게 버섯 재배하는데 기본 레시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섯 영양원 성분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추 들어맞는데, 대신에 고품질 버섯을 원하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버섯이 삼각형인데 그 영양원 가지고는 삼각형을 못 만들어내. 나는 다르게 하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랬을 때는 배지 레시피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8대 2가 아니고 그때는 7대 3이 될 수도 있고, 7.5 대 2.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레시피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지의 레시피하고 종균 배지 만드는, 톱밥 종균 만드는 그 레시피가 좀 달라요. 배지 레시피는 8대 2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종균 레시피는 8.5 대 1.5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원을 좀 더 줄여주는 거예요. 좀 더 줄여주는 이유는 오염률도 첫 번째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균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분을 약간 줄여줘요. 그래서 양분이 적은 상태에서 균사가 자라고 나서 얘네들이 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균사가 바로 옮겨서 자라게 되면 여기 먹을 거 많네? 금방 활동력이 바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균 만들 때는 약간 그 배지의 영양분보다는 약간 낮게 양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종균의 활동량을 접종했을 때, 봄밭에 접종했을 때 그 균의 활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균 상태의 영양분은 좀 줄여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량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배지든 종균이든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지는 배지고 종균은 종균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균은 씨앗이고 배지는 밭이야. 배추 심을 때 종균은 배추 씨고 배지는 밭이에요. 밭에 양분이 얼마만큼, 퇴비가 얼마만큼 들어나, 이런 관계인 거고, 종균은 씨앗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균은 뭐냐면 유전적으로 그 품종의 특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균사의 활동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균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그 배지의 종균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균을 재배자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균이 틈실한 종균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만이 배지가 제대로, 배지에도 버섯 균사가 제대로 발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버섯도 제대로 된 버섯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종균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접종할 때도
제대로 접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종균 이제 버섯균사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미생물 포자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버섯 미생물, 곰팡이 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버섯균, 그러니까 표고나 느타리나 얘네들 포자의 크기가 한 6에서 8마이크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곰팡이 포자도 버섯 포자랑 비슷하게 한 4에서 한 8마이크로 사이. 그래서 뭐 100만 분의 1 단위로 이렇게 버섯 포자들이 이제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섯 포자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접종할 때는 그런 포자들이 접종할 때 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작업자의 이제 작업 도구에 앉아가지고 포자하고 같이 접종을 하게 되면, 버섯이라는 애들은 있는 이제 품종 자체가 사람이 재배 품종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연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되게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균에 대해서 열악한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 작균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작균 포자 하나가 발화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발화된 게 버섯균사를 잡아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걸 버섯균사를 잡아먹으면서 작균이 번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섯균사가 이제 오로지 버섯균사만 배지에 만연이 돼야, 배양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된 버섯을 수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균 접종할 때는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공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크림 부스나 아니면 크림 벤치나 크림 룸이나,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외부 공기를 유입을 해서 공기를 계속 걸러줘서 필터를 통한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필터 공기 아래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작업 공간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버섯 재배하는 것이 필터 공기를 통해서 공조 설비가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림 설비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는 접종실에 크림 설비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오염률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목 재배할 경우에는 접종을 언제 하냐면 겨울에 하거든요. 겨울에는 습도가 적다 보니 공기 중에 이제 잡균들의 우리가 원하는 버섯 이외의 버섯 이외의 곰팡이 포자들을 우리는 잡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잡균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잡균의 포자들이 공기 중에 개체수가 적어. 그래서 원목 재배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춘분 이전, 그러니까 춘분 이전, 우수, 경칩, 춘분 이전에 이제 날이 풀리기 이전에 종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날이 풀리고 나서부터는 온갖 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온갖 생물들이 이제 활동하기 전에 얘네들을 공기 중에 노출이 시켜도 포자에 이제 종균에 묻어 있는 포자의 개체수가 작아서 얘네들이 힘을 별로 그렇게 힘세게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원목 재배할 때는 겨울에 구멍을 뚫고 나무에다 구멍 뚫고 종균을 접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접종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분량 성공률이 높다고 봐도, 그게 이제 원목 재배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노지에서 접종을 하는 일정한 공조 설비 내에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종균 접종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해야 90년도 이후죠. 그때부터는 캡슐 종균하고, 그러니까 성형 종균이죠. 톱밥을 성형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찔러 넣는. 그 전까지만 해도 종균 접종기가 따로 있었어요.
톱밥 원목 종균 접종기가 따로 있었고 손으로 찍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기계로다가 총으로 당겨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성형 종균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그거로 가지고 이제 종균을 많이 원목에는 접종을 하고 우리 봉지 재배일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톱밥을 이제 떨어뜨려서 기계에다가 이제 톱밥을 갈아서 떨어뜨려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접종이 끝나면 바로 이제 배양실로 옮겨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얗게 균이 만연될 때까지의 배양실 관리하는 방법하고 이때 갈변 숙성 단계에서의 배양실 관리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온도상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배양실 온도는 거의 20도 안팎이고 그래서 20도나 21도 조금 높게 설정을 한다면 21도 좀 낮게 설정한다면 19.5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온도 편차는 냉동기를 물론 냉동기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냉동기 가동해서 온도 편차 한 배양실이 넓다 그러면 뭐 한 1도 편차 온도 편차를 둬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보통 0.5도 편차를 둬가지고 배양실 온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양 중에 1차 배양이 끝났다 그래서 갈변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 1차 배양할 경우에는 안배양을 이제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안배양을 해도 되고 명배양 1차 배양할 때 최대한 노력해 주는 게 안배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배지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곰팡이가 나 있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곰팡이가 나 있다 그러면 그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폐기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배양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가 배지 온도는 몇 도인지 아니면 실내 온도는 몇 도인지 해서 배양실에 사람이 불 켜고 들어가 가지고 해도 표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느타리나 뭐 다른 버섯들은 불빛을 비치면은 장시간 몇 시간 정도만 비치고 있어도 얘네들이 바로 이제 생식장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느타리 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보러 들어갈 때는 손전등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살짝 배양이 잘 되고 있네. 오케이. 요거 곰팡이 났네. 이거 빼내야지.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하얗게 잘 먹고 있어. 요번에는 괜찮네. 오케이. 다음번에도 잘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불빛을 그 후레쉬 불빛을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표고는 그냥 불 다 켜도 돼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 켜고 들어가서 다 자세하게 쳐다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명배양 갈변할 때는 또 물론 불을 다 켜주죠. 그래서 갈변 시킬 때는 불을 다 켜주고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재배자가 이제 관리를 그렇게 충분하게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재배하는데 배양 관리하는데 다른 버섯들 같지 않고 불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빛을 굳이 뭐 후레쉬 들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느타리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노룡댕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필요로 배양 중에 불빛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버섯이 이게 표고라 어떻게 보면은 배양하기 되게 편리한 편한 버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양도 되게 편하게 관리자가 편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들락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 장봉지 재배일 경우가 있어요. 장봉지 재배일 경우에는 보통 배지 길이가 한 40cm에서 45c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8cm에서 19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장봉지에다가 3kg에서 한 4kg 정도 이제 톱밥 배지를 이렇게 담죠. 담아가지고 이제 1차 하얗게 배양을 1차 하얗게 균사가 만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변 숙성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장봉지일 경우에는 이런 숨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숨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거기다가
바늘침 같은 경우로다가 이렇게 콕콕콕 비닐에다가 구멍을 내줘요. 구멍을 내주기 때문에 배양실에 대한 청결도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배양실에 곰팡이가 많을 경우에는 그 숨구멍을 내주기, 배양 중에 이제 숨구멍을 내주거든요. 장봉지일 경우에. 특히 이제 최근에 송고라고 표현하는 그 추제 2호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봉지 L808 같은 품종 아니면 지금 요즘에 산림조합에서 만들어낸 버섯이 큰 품종들 이런 품종들도 이제 재배법이 이제 요즘에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숨쉬라고 숨구멍을 이제 이런 침봉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뚫어주게 돼요. 뚫어줄 때 숨구멍을 뚫어주거든요. 딱 뚫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을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배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배하는 방법, 장봉지를 해서 숨구멍을 인위적으로 뚫어줄 거냐,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필터 구멍을 해줄 거냐, 손막이를 해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배양실의 청결도가 또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구멍을 뚫어준다면 배양실의 청결도가 어느 정도 최대한 깨끗이 되져야 되겠죠. 그래서 배양실 청결도가 숨구멍을 뚫어줄 때 오염을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한 몇 장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맨 이제 배양되는 순서대로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요. 테이프 있는 쪽의 사진은 이제 접종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균사가 활착이 이제 초기 단계, 최초 초기 단계에서의 그 활착률을 보여주는 거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요게 한 20일 정도 됐을 때의 그 균사 활착 정도를 보여주고, 요게 이제 다 자라서 이제 하얗게 다 완전히 도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 갈변 숙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저쪽에 그 접종하고 나서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균빨이 이제 균사가 먼저 하얗게 먹어 들어가는 것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저렇게 이제 종균 상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균사가 하얗게 먹어야만이 하얗게 제대로 이렇게 배지 상태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 균사 동글동글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품종이 이제 추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추제 품종은 보통 장봉지 스타일로 재배를 하고, 종균 접종 구멍이 보통 한 4개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요게 이제 갈변 완숙 단계에 접어든 건데, 요 완숙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버섯 나오기 위한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그 균사가 동골 접종구를 통해 가지고 균사가 골고루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그리고 입봉 단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클립 부분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밀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오염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다음 비닐 봉다리 재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나중에 배양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배양이 거의 완숙 단계에 되어 있는 이제 배지 상태인데, 배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지 융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배지 융기 현상이 표고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 되어 있는 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융기 현상이 나타나서 봉지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융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대부분들 그렇고요. 그래서 봉지에다가 담아서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요 단계에 갈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요 단계에서 앞으로 한 열흘이나 15일 정도 이내에서는 버섯 발생 준비가 완료돼서 재배사로 가서 버섯을 발생을 해도 무난하게 버섯 발생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그 배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배지 완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배지 색깔도 갈색으로 연할 갈색이 됐든, 요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진한 갈색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였던, 마지막 사진에서 보였던 그 진한 갈색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배지 완숙 단계에서 재배사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 콩시, 그러니까 그 배지의 숨구멍,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 테이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비닐에다가 침으로다가 뾰족한 송목 같은 거로다가 침으로다가 구멍을 뚫어서 숨구멍을 내줘서 얘가 숨 쉬는 역할을 그 침으로 숨을 쉬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양실에 있어서의 청결도가 이 배양 재배법에 있어서는, 숨구멍을 활용하는 배양 재배법에 있어서는 이 배양실의 청결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실의 청결도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숨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종균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할 경우에는 얘가 충분하게 버텨주지만, 대신에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치더라도 공기 중에 포자가 그 숨구멍에 앉아서 발화를 했을 경우에 표고균사를 그 잠식해서 표고균사를 먹잇감으로 인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곰팡이 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자가 여기 곰팡이 그 숨구멍에 구멍 뚫어져 있는 그 숨구멍으로 앉았을 경우에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양실 내의 청결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양실에서도 환기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르게 갈변 현상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주기 위한 여건들이 이제 환기라든가 가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재배사 내에 배양실이죠. 예. 배양실 내에 공기 유동이라든가, 공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설비 내에서 재배를 해야만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재배사 배양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요거 배지하고 배지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조금, 배지하고 배지 사이에 공간을 조금 띄워 놓거든요.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그 얘가 이제 균사 활동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이 돼요. 분해를 하면 생명 활동은 열이 발생이 되고, 열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배지가 붙어 있는 거를 띄기 위해서 이 정도씩 배지를 서로 상반되게 띄워서 배양을 해야만이 얘네가 제대로 배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배양실에서는 여기 이제 공간을, 요 배지하고 요 배지 사이를, 요 배지 사이를, 요거하고 요거 배지 사이를 띄워서 배양을 하는 경우가, 요게 이제 요렇게 배양을 해야만이 배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붙어 있는 만큼 서로 상호 간에 그 배지 두 개가 그 붙어 있는 곳만큼 서로 온도에 의한 영향을 서로 미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나중에
장에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버섯이 아주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갈변이 덜 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서로 배지가 서로 이제 낱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해줘야만이 그래야 배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배지의 그 색깔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사진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좀 거무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배지의 그 살균이 끝나고 나서 배지의 색이 진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흐릿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톱밥 색깔이 그대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살균 시간 조절이라든가 살균기의 배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져서 색깔이 별로 안 좋은 색깔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지의 색깔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쪽에 이제 접종하고 나서 15일 그래서 20일 내로 이렇게 그 버섯 균사가 이렇게 붙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그래야 균사 활착률도 좋고 배지 상황도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지 배양실의 상황은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금방 눈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육 단계로 넘어가죠. 발생. 여기 이제 생육 단계로 넘어가는데 생육 단계에서는 이제 갈변 숙성이 완료되어 있는 배지를 그 재배장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래서 재배장으로 옮겨가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재배를 할 때 재배자가 그 자기 마음대로 재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버섯을 키우는 게 아니고 버섯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이 버섯에 맞춰서 생육 조절을 움직여 주는 거지 재배자가 버섯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농사를 칠 때 내 맘대로 농사를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해보면 주체가 누구냐? 배추가 주인이고 사람은 배추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육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버섯이 자라기 위한 그 환경 조건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 맞추는 것도 버섯에 알맞는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습도도 맞춰주는 것도 버섯이 크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니까 알맞게 맞춰주는 거지. 버섯이 크는데 너는 내가 클 테니 내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면 버섯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이상하게 버섯이 크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섯 이제 농산물 어떤 농산물인지 마찬가지고 버섯도 특히 그런데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고온성 품종, 저온성 품종, 그 다음에 중고온성 품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양에서도 좋아하는 온도대가 별도 있고 습도도 있고 환기 요구도 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생육실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습도가 있고 빛도 이제 필요로 하고 밝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요 최근 들어서는 빛의 색깔을 녹색으로 할 거냐, 청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얀색으로 할 거냐, 주황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버섯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버섯이 원하는 조건들을 사람이 맞춰주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조건을 만들어서 버섯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절대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농사 짓는 재배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버섯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생육실에서는 버섯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버섯을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버섯이 원하는 거를 갖다 주는 거죠.
먹잇감도 갖다 주는 거고 숨 쉬는 것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만이 버섯이 제대로 키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람 마음대로 키운다 이거는 버섯 모양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버섯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배자는 뭐냐, 재배자는 그 응용용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버섯이 원하는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과연 버섯이 목이 마른지, 아니면 숨쉬기가 곤란한 건지, 아니면 불빛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그 재배자가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버섯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고 상품성 있는 버섯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재배자는 그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 버섯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것을 영양분 있는 것을 원한다면 영양분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버섯을 생육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영양을 만들 수 있는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재배자는 기계쟁이도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사도 될 수도 있고, 뭐 소비자 유통 판매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표 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이 재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은 뭐냐, 농사 짓는 사람, 농민은 철학적인 우리가 농민 철학적인 관점 이거보다는 저는 그 농민은 저는 이꼬로 재배자고, 재배자는 작물이 원하는 거를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조건에 맞춰서 원하는 거를 작물한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그 부모 같은 역할을, 자식한테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준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까지 배워했던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품종에 관계되어 있는 품종 스타일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 그 품종에 맞는 재배법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톱밥이라든가 톱밥도 종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나무, 미루나무 등등 많이 있는데, 그 톱밥에 맞는 버섯들도 별도로 다 짝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배자는 어떤 품종은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품종은 어떻게 재배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작물이라는 게 제대로 클 건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데이터도 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도 구하고, 우리 재배사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배사는 어떻게 더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는 재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배자가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배자 관점은 부모 같은 관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표고 톱밥 봉지 재배에 대해서만 요거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재배자가 이해를 하고 기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문제, 유기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거 장비들도 달아야 될 줄 알고,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버섯 재배자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농사 짓기 옛날 농사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착오고, 현대의 2020년, 올해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더 재배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자가 갖춰야 될 그런 그 데이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활해가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아가는 것들을
익숙하게 몸에 배서 버섯을 딱 보고 요 버섯은 온도 몇 도, 습도 몇 도, 배지 영양 상태 얼마, 이게 딱 보고 버섯 한 개 딱 보고선 얘는 뭐 온도 20도에서 큰 버섯이네. 얘는 5도에서 큰 버섯이네. 이렇게 될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야만이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특히 그 연구자들이 공부해 놓은 논문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